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골목. 그날은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다. 거리는 송년회와 마감으로 분주했지만 그 한켠에 자리한 오래된 시계 매장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다. 찬바람이 미쳐 닿지 않는 실내에서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경자는 올해 70이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3년째였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물건 하나가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작은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시계. 오랜 세월 닦고 아끼며 소중히 여겨온 물건이지만 그녀는 이 시계를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정말 힘들어지면 저걸 팔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저 습관처럼 남은 문장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삶은 그 문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기초연금과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달 난방비가 평소보다 배로 나왔고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이후 약값도 빠듯했다. 남편과 살던 낡은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채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이젠 진짜 때가 된 것 같아. 시계를 손에 쥐고 나선 날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매장은 종로 3가 살거리 근처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지도와 사용 후기 몇 개를 믿고 찾은 곳이었다. 시계만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 직원 친절함. 검색어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2명의 젊은 남자가 카운터 안쪽에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금발에 가까운 염색머리였고 다른 한 명은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숨긴 채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젊은 남자 중 금발머리가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셨어요? 감정이세요? 그리고는 그녀가 내민 작은 시계 상자를 받았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조심스레 닦아두던 시계.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어딘가 빛이 바른 금속줄과 낡은 다이얼이 전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면 이걸 팔라고 하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발머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요? 이걸 시계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이어폰을 꽂은 직원도 킥킥 웃었다. 이건 그냥 고물 아냐? 차라리 철물점에 가는 게 낫겠다. 두 사람의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라는 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고 싶진 않았다. 한숨을 참고 다시 말했다. 한 번만 더 잘 봐주세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금발머리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건 재활용 센터에서도 안 받아요. 요즘은 감정보다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 남편이 시계를 바라보던 조용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그는 시계를 손에 쥐고 말했다. 이건 시간을 담은 거야. 그냥 물건이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문득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매장 안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직원들은 계속 비웃었고 시계를 장난감처럼 손에서 돌렸다. 이거요? 딱 봐도 100원 갈까 말까예요. 우리 기준으론 매입 불가예요. 쓰레기 수거 아래 내놓으세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남편 유품이라지만 이런 걸 유품으로 남긴 것도 신기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물건을 정말 소중히 다뤘어요. 매일 닦고 아꼈고 이 시계도 그랬죠. 혹시 내가 힘들어지면 이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말로 끝났지만 직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보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감정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서려던 찰나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카운터 뒤 선반, 한 구석에 정밀 감정 장비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과 함께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혹시 시계 뒷면을 한 번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직원은 웃었다. 에이, 봐도 뻔하죠.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그제야 작은 감정용 도구가 꺼내졌다. 뒷면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직원의 손이 멈췄다.
금빛 문양과 숫자들이 눈앞에 드러났다. 아무 말도 없었다. 직원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들고 다가왔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매장 안 공기가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해도 가벼웠던 웃음이 사라졌다. 그 시계 속에 담긴 시간과 의미가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거 그냥 흔한 시계가 아니에요. 금발머리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눈앞에 펼쳐진 금빛 각인과 일련 번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형식이었다. 그의 손은 잠시 멈칫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이어폰을 뺀 다른 직원도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들, 떠오르는 페이지들, 그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외교관 전용, 비공개 시제품, 사라진 시계. 직원들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웃고 있던 표정은 사라졌고 눈빛은 점점 흔들렸다. 금발머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건가? 이어폰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시계를 내려놓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여기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직접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갑작스러운 전환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힘들어지면 저걸 팔아.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시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매장 안으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손에 가족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다. 가게 직원들은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고 금발머리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고객님이 가져오신 시계인데 저희가 봐도 감히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남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꺼내 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가며 살폈다. 그러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이건 정말 오래된 시제품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외교 경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원 둘은 그제야 시기의 진가를 실감한 듯했다.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중년 남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1980년대 후반 스위스에서 극히 소수만 제작된 외교용 시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각인과 일련 번호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2호 시제품과 일치합니다. 실물 확인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현재는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공기가 달라졌다. 매장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더 이상 어떤 농담도 가벼운 말도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남편이 생전에 시계를 닦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만 되새기고 있었다. 중년 남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 본사 감정팀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매장은 감정서 작성과 기록 절차로 분주해졌다. 시계는 안전상자에 옮겨졌고 촬영과 문서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 직원 둘은 어느새 말이 사라졌다. 금발머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고 이어폰 직원은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아까까지 있던 가벼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시계 그 사람한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걸 닦고 소리도 자주 들었죠.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소중히 다뤘어요. 가족보다 먼저 이 시계를 챙기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습관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보니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말이 끝난 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중년 남성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물건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몇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마지막까지 시계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시계는 전문 감정센터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매장을 나섰다.
직원 둘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못했고 문이 닫히기 직전 금발머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한다.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지워버리려 한다. 하지만 어떤 시간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 남편의 시간이 담긴 그 시계처럼. 그날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선명한 흔적이 되어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시계 정말 도움이 됐어요. 며칠 후 최 경자는 다시 매장을 찾았다. 감정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안내를 받은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매장 안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매장 한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감정사는 그녀를 향해 정중히 인사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시계는 1988년 스위스에서 제작된 외교관용 시계 시제품 2호가 맞습니다. 현재까지 실물 확인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감정사는 곧 이어 말했다. 전문가 회의와 외부 검토를 거친 결과 해당 시계는 역사적 가치를 포함하여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고유 번호와 각인까지 완전하게 남아있는 점에서 학술적, 문화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시계를 손에 꼭 쥐고 있던 남편의 손길을 떠올렸다. 감정사 옆에 있던 매장 오너 한병우는 정중한 태도로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매입이 아닌 비공개 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외의 수집가들과 기관들로부터 관심이 예상되며 저희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수료는 고객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편이 정말 힘들 때 이 시계가 날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믿게 되네요. 감정사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역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제대로 기록하고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경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내 대형 경매사는 시계를 비공개 특별 경매 항목으로 분류했다. 참여 자격은 사전 검증된 국내외 고액 수집가와 박물관 기관으로 제한되었고 경매일과 방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절차에 동의했으며 모든 과정을 매장 오너가 전담해서 처리했다. 경매 당일 한남동에 위치한 비공개 행사장에서 열띤 경쟁이 벌어졌다. 입찰가는 시작부터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시계 수집가 외에도 외교 관련 연구기관과 문화재 관련 법인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경매장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최종 입찰자가 결정되었다. 한 문화재 보존기관이 해당 시계의 역사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낙찰을 요청한 것이다. 최종 낙찰가는 30억 800만 원이었다. 수치를 확인한 순간 오너는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녀는 매장을 다시 찾았다. 그날 매장 안에는 이전과 같은 직원들이 없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너는 서류를 전달했다. 최 경자 고객님,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직원 교육과 매장 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시계는 여전히 고철로 취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 위의 숫자를 바라보았다. 통장으로 이체될 예정인 금액.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도움.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되려 마음속에서 어떤 숙제가 하나 생긴 느낌이었다.
남편이 남긴 시계를 통해 얻은 이 금액이 단순히 본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보다 더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 그냥 쓰기엔 너무 무겁네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싶어요. 오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기부나 위로금 같은 형식적인 도움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남는 방식으로 쓰이고 싶었다. 남편이 말하던 시간의 무게처럼 이 시계에 담긴 의미가 다른 사람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서류 하나 꺼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재단 미래의 눈을 키우는 사람들. 몇 해 전 한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었다. 그곳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후원을 생각했지만 여유가 없어 단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다. 지금이 그때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봉인된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다. 기부금은 12억 원, 낙찰 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액수였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단지 작은 쪽지 하나만 첨부했다.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일 때에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힘들면 그게 널 도와줄 거야. 이제야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남편이 남긴 건 시계 한 개가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이유였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 또한 말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조용히 일어나 죽은 남편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근처 전통시장에서 봉투에 싼 반찬 재료를 사서 돌아왔다. 기부 서류를 전달한 후 그녀가 향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은행의 VIP 창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단출한 종이 팸플릿 하나를 들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복지재단 미래의 눈을 키우는 사람들을 찾았다. 재단의 접수처는 소박했고 안내를 맡은 직원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가 기부 서류를 조용히 내밀자 직원은 처음엔 의아해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 봉투 안에는 계좌이체 증명서와 함께 기부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액수는 12억 원. 담당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재단 설립 이후 가장 큰 금액이었고 신청서에는 이름도 없었다. 이름 대신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을 밝히는 데 쓰였으면 합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벽면에 기부자 이름을 새기려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요. 그 말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재단 내부 회의가 열렸다. 그녀의 기부금은 재단 내 어린이 학습 공간 개편과 낙후된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확충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건물 한켠에는 조용한 학습실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그 안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몇 달 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교실 벽 한쪽에 작은 명판이 걸렸다. 시간을 이어준 이름 없는 기증자께. 그 문구를 처음 본 재단 관계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단순한 돈을 기부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부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 명판에는 시간과 기억, 그리고 침묵 속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무렵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이제 시계는 없었다. 낙찰된 시계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특별 보관 처리 중이었고 일반인의 손에는 닿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자 하나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남편이 생전에 시계를 담아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시계는 없지만 상자 자체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정말 당신 말대로 됐어요. 그 시계가 나를 도왔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가닿고 있어요. 남편 유세진은 생전에 외교관이 아니었다. 정식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위도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통번역과 현장 조정을 맡았고 몇 차례 해외 공관 파견도 다녀왔다. 그가 스위스에 파견되었을 당시 현지 장인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장인은 시간을 생명처럼 다루는 시계 제작자였고 유세진의 성실함과 신중함에 감동해 시제품을 건넸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생전에도 자주 듣지 못했다.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과장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유난히 아끼는 시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시계부터 닦았고 외출할 때도 꼭 착용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조차 시계를 머리맡에 두었다. 그가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경자야, 이 시계가 언젠가 널 도와줄 거야. 그땐 꼭 꺼내. 처음엔 유언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툭 던진 말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시계는 없지만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계는 단지 그 시간을 담고 있던 도구고 진짜 시간은 그 사람의 삶 안에, 기억 안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성북구 복지재단 교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건 다 맞았어요. 당신의 시간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멈췄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뒤 종로의 시계 매장 안은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오너 한병호의 지시는 매장 전 직원에게 엄중하게 전달되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단순한 직원의 무례함 이상의 것이었다. 사람의 기억과 유전을 함부로 판단한 것, 그것이야말로 오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시계를 다뤄온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으로 물건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너는 관련된 2명의 직원, 염색한 머리의 박도훈과 이어폰을 낀 강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두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감정 결과와 경매 낙찰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오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한 지 30년이다. 지금까지 별별 손님도 별별 물건도 다 봤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다. 고객의 물건을 쓰레기라고 조롱하고 고인의 유품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너희가 처음이다. 박도훈은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지훈 역시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오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유니폼 벗고 나가라. 오늘부터 너희는 이 매장 직원이 아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오너의 다음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 전에 고객님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해라. 머리 숙이고 네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직접 말씀드려. 최 경자는 그날 예정에 없던 방문을 위해 다시 매장에 들렀다. 오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 조용히 들어섰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2명의 전 직원이 앞에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보자마자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리한 말을 했던 것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고인의 유품을 비하했던 것,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너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두 직원의 고개 숙인 모습과 오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 남편은 물건에도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았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런 가치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박도훈과 강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너 역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장 안을 조용히 뒤흔들 만큼 힘이 있었다. 그 한마디가 두 젊은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매장에는 더 이상 가벼운 농담도 비웃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서서 매장을 나섰다. 상자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섰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정리된 듯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남편이 남긴 시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그것이 단지 금전적 가치 때문만은 아님을 이젠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시계는 누군가의 시간,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품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또 누군가는 끝내 알아보았다. 그날 이후 매장은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고객의 물건에 대한 기본 예우와 감정 기준을 강화했고 신규 직원에게는 기업과 유산에 대한 존중이라는 별도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오너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지켜온 원칙을 다시 꺼내어 재정립했다. 시계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넘어 사람의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며칠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책상에 앉았다. 책상 한켠에 남편이 사용하던 의자와 상자 그리고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첩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정갈하게 쓰여진 문장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담는 사람은 멈출 수 있다. 그럴 때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다.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비웃음으로 지워질 수 없는 가치.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그날 이후 매장은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고객의 물건에 대한 기본 예우와 감정 기준을 강화했고 신규 직원에게는 기업과 유산에 대한 존중이라는 별도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오너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지켜온 원칙을 다시 꺼내어 재정립했다. 시계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넘어 사람의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며칠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책상에 앉았다. 책상 한켠에 남편이 사용하던 의자와 상자 그리고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첩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정갈하게 쓰여진 문장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담는 사람은 멈출 수 있다. 그럴 때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다.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비웃음으로 지워질 수 없는 가치.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시계 감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언론에는 단 한 절도 보도되지 않았다. 비공개 경매였고 낙찰자 또한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계 전문가들과 소장품 경매업계는 이미 이 시계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전쟁 이전의 기록에서만 존재하던 2호 시제품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그것이 민간인의 손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다. 그 시계는 본래 1988년 스위스에서 대한민국 외교 업무를 지원하던 장인의 손에 의해 극소량 제작된 것이었다. 당시 국내 정세는 외교적으로 민감했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불안정했다. 시계는 그러한 시대적 긴장을 상징하듯 외교적 신뢰와 절차의 상징으로 한정된 인원에게만 수여되었다. 하지만 이후 행정 혼란과 조직 개편 속에서 실물의 흔적은 사라졌고 기록만이 남아 전설처럼 전해져 왔다. 공식적인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시계는 총 3점만 제작되었고 현존 확인된 것은 단 2점뿐이었다. 나머지 하나가 바로 최경자의 손에 있던 그 시계였다. 더 놀라운 점은 시계의 보존 상태가 제작 당시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것이다. 금속 부식이나 유리 긁힘조차 없었다. 시계 뒷면의 각인과 일련 번호 그리고 내부 구조까지도 원형 그대로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정도 보존 상태라면 박물관에서도 전시가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담담하게 반응했다. 시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도 감흥은 크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시계가 왜 남편의 손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한 이해였다. 경매는 국내외 고액 소장가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입찰은 시작부터 뜨거웠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비밀 입찰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예상가는 처음엔 25억 원 정도로 설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찰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관심을 보인 곳 중에는 국내 문화재단, 스위스의 시계박물관, 일본의 근현대사 기념관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시계의 상징성과 희소성, 그리고 제작자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 경매 마감 직전 한 문화재 보존 전문기관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이 기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외교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 전시하며 공공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일을 해왔다. 그들은 마지막 입찰에서 시계의 역사적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30억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낙찰은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그날 시계는 공식 문서를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전되었고 문화재 보호 절차에 따라 국가문화재청에 등록 요청이 이루어졌다. 박물관 내 특별 보존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일정 기간 후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말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닙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의지와 철학이 담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단지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세에게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가 종료된 다음 날 해당 기관은 최경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시계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미래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 시계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며칠 후 시계 매장 오너 한병호도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손에는 감사장을 들고 있었다. 이 시계는 저희 업계에서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도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감사장의 시선을 두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남편 덕분이에요. 제 손에 있었다고 해도 그게 제 것이었던 적은 없어요. 누군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통장에 입금된 경매 대금이 확인되었지만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돈은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시간에서 나왔고 앞으로 누구의 시간에 쓰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늘 두고 앉던 의자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긴 시간은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시간을 움직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제 그 시계는 그녀의 손에 없었지만 그 시계에 담긴 시간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기부 이후 몇 주가 지나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성북구의 아동복지재단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리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새로 마련될 학습실 한편에 간단한 명판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기부자님의 뜻을 알리는 작은 문구 정도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대신 시간을 이어준 사람에게 그런 문구가 붙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뒤 새로운 교실이 완공되었다. 밝은 조명이 켜지고 책상과 의자가 정돈되었고 벽면엔 알록달록한 시간표와 아이들의 그림이 붙기 시작했다. 재단 직원들은 작은 명판을 준비해 학습실 입구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시간을 이어준 이름 없는 기증자께. 명판을 바라보던 한 교사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그녀는 그런 소식을 직접 보러 가지 않았다. 누가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대답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그 모든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새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단어를 읽어보는 순간, 또 누군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몰랐던 세상을 처음 만나는 그 찰나. 그녀는 그런 시간들이 조용히 흐르길 바랐다. 그해 봄, 복지재단은 기부 감사 보고서를 정리해 각 기부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주소가 남아있지 않았고 연락처도 일시적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담당 직원은 짧은 편지를 썼다. 보내드릴 방법은 없지만 당신의 기부는 아이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복지재단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뒤로 작게 걸린 명판이 보였다. 눈에 띄지 않는 크기였지만 그 문구는 분명히 보였다. 시간을 이어준 이름 없는 기증자께. 그녀는 사진을 오려 노트 사이에 끼워두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노트를 꺼내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고 본인의 일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외모부에 있을 때도 그랬다. 어디 다녀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늘 작은 수첩에 메모를 남기던 사람이라는 걸. 그 수첩은 지금도 책장 한 구석에 있었다. 꺼내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기억은 시간보다 오래 간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시간이 그를 증명한다. 버려지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시간이다. 그녀는 그 문장들이 남편의 유언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계를 팔았을 때 그 돈을 그냥 사용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시간을 누구에게 건네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잘 닿았다는 걸 확인했다. 기사를 오려붙인 노트를 덮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잘 가고 있구나. 당신이 남긴 시간이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확연할 수 있었다. 어떤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이의 시간으로 조용히 옮겨간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받는 이도 보낼 주소도 없는 편지였다. 잘 있죠? 당신이 매일 닦던 그 시계 이제는 박물관에 보관된대요.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소중히 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있던 기억들이었겠죠. 그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나도 이제는 믿게 됐어요. 당신이 말했던 마지막 말,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이젠 정말 알겠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 쓰고 천천히 접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의 수첩 옆에 조용히 넣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무리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간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의 초입이 되던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남편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변한 것이 없었고 책상 위에 오래된 상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시계는 더 이상 그 안에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상자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시계를 닦지 않아도 됐지만 상자를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그녀의 하루에서 빠지지 않는 루틴이 되었다. 상자 옆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첩과 그녀가 쓴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수첩은 여전히 단정했고 편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쓴 말들로 가득했다. 어떤 날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고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손만 얹어두었다. 말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새로 조성된 학습실에 아이들이 가득 찼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아이들이 명판을 보며 물어요. 이 이름 없는 기증자는 누구일까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름보다 더 큰 뜻을 남긴 분이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름은 사라져도 시간이 남는 거야. 그날 오후 그녀는 동네 우체국을 들었다.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복지재단에서 보낸 손글씨 엽서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우리 교실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카드입니다. 언제든 놀러 오셔도 좋아요. 엽서 뒤에는 색연필로 그린 아이들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이어주는 어른이 되어볼게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번엔 무언가를 더 적고 싶었다. 단 한 줄.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적은 후 그녀는 편지를 다시 수첩 옆에 가지런히 두었다. 그리고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뚝뚝 뚝뚝 하는 익숙한 리듬이 울리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제 그녀의 손목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박물관에 보관함한 아이들의 교실 한 구석, 그리고 세상의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멈췄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시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시계는 나를 도왔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건 시간 그 자체였네요. 그 순간 방 안에 바람 한 줄기 스쳐 지나간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오래된 상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고 그녀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된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낡아질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기억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